오늘은 여러분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반드시 배신한다 말도 섞지 말라는 주제인데요.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이 종종 있죠.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배신감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자책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어쩌면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피해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배신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정말 피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인간관계를 지키는데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있으신가요? 앞에서는 웃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거나 심지어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 말이죠.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진심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 편인 것 같아도 내일은 당신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뢰는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데 이중적인 사람은 그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 모습인지 알기 어렵고 결국 당신은 혼란과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관계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하며 당신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가면을 쓰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당신과 아주 친한 동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당신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듯 보이죠. 늘 당신의 편에 서서 조언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달려와 위로해주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에게는 당신의 단점을 부풀려 말하거나 당신의 실수를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또는 당신의 업무 성과를 은근히 깎아내리고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큰 배신감과 함께 그 동료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그 사람과의 관계에 투자했던 감정과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중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타인의 감정이나 관계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이득을 위해 관계를 쉽게 저울질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말고 그들과의 관계에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그들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불쌍하고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모든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자신은 늘 상황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동정심을 유발하여 타인의 도움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동정을 갈구하며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로 돌리려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정말 불쌍하게 느껴지고 당신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연민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지쳐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남에게 의지하거나 불평만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요구하며 당신의 감정적인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끝없는 불평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쏟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당신은 공허함과 무력감만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로 당신을 찾아와 하소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번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 때문에 힘들다며 퇴사를 고민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은 매번 진심으로 위로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거나 심지어는 금전적인 도움까지 줍니다. 하지만 친구는 늘 난 안 돼. 다 내 팔자야. 어차피 해도 안 될 거야 라며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신은 무력감과 함께 에너지를 소진하게 됩니다. 당신은 친구의 불행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노력이 헛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성찰 능력이 부족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당신의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당신에게 전염되어 당신의 삶마저도 우울하고 비관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불행서사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말고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며 그들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어떤 도움도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모든 관계를 손익계산으로 접근합니다. 인간적인 교류나 감정적인 유대보다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따집니다.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호의 뒤에 숨겨진 자신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산적이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관계를 이용하고 버릴 수 있는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순간 언제든지 당신을 외면하거나 심지어는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이 남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단순히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뿐입니다. 당신의 감정이나 필요는 전혀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승진에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평소에는 무관심하던 동료나 지인이 갑자기 당신에게 친한 척하며 접근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아부를 떨고 당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을 칭찬하고 치켜세우며 당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얻어내거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거리를 두거나 심지어는 당신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자신에게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당신에게 큰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용당했다는 배신감과 함께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쫓는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당신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자신만이 존재하며 타인은 그들의 성공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투자하지 마세요. 그들과의 관계는 언제나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며 결국은 감정적으로 소진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당신과의 관계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네 번째, 비밀을 쉽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남에게 말하기 조심스러운 비밀이나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마음을 여는 것이죠. 이러한 신뢰는 관계의 깊이를 더해주고 서로에 대한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비밀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관심을 받으려 합니다. 이런 행동은 당신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이며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당신의 이야기도 소중하게 다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비밀은 그저 가십거리에 불과할 수 있고 자신이 주목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한 말의 파급력이나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관계를 망치거나 심지어는 당신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사생활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사회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친한 친구에게 당신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비밀스러운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가족 문제나 연애사 혹은 직장에서의 민감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지인이나 심지어 당신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비밀이 새어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지인은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으며 심지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신은 그 친구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더 이상 그를 신뢰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깊은 상처와 함께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밀을 쉽게 누설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신뢰를 가볍게 여기며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항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며 당신은 언제든 그들의 가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적인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나 비밀은 신중하게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과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당신의 마음을 여세요. 다섯 번째, 심리적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입니다. 솔직함과 직설적인 것은 분명 다릅니다. 솔직함은 진심을 바탕으로 상대를 배려하며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직설적이라는 미명 아래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아예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배려심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심리적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기 때문에 종종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언행을 일삼습니다. 그들의 언행은 종종 거칠고 날카로우며 듣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감정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대화할 때마다 긴장하고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솔직함을 장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꾸밈없이 솔직한 모습이 매력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그들의 날카로운 말 때문에 상처받고 위축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과의 대화에서 편안함을 느끼기보다는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심리적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들은 그 기본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던진 말로 당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나 꿈에 대해 조언을 구했는데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칭찬하거나 격려하기보다는 "그거 해서 되겠어? 내가 뭘 안다고 그런 거래? 너한테는 너무 무리한 일 아니야?" 와 같은 비아냥거림이나 비난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능력이나 열정을 대놓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은 당신의 의욕을 꺾고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을 열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 앞에서 자신의 꿈이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당신을 성장시키기보다는 위축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당신의 성장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중적인 사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비밀을 쉽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심리적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유형들입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종종 배신과 상처, 그리고 깊은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과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하지 마세요. 모든 관계를 다 끌어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불편함을 느낄 때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단단하고 지혜로울 때 비로소 당신 곁에는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인연들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한 관계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고 당신을 아끼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나를 지키는 지혜가 진정한 인연을 부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피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